자, 캐시미어 전문 브랜드 프레조의 100% 캐시미어 제품이 김용민닷컴에 압도적 최저가로 들어왔습니다. 프레조의 100% 캐시미어 제품은 놀랍도록 가볍고 부드럽지만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이 스카프 보온성 떨어지면은 그 굉장히 사나만 거 아니겠어요? 스카프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온 아니겠습니까? 보온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멋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예. 자, 캐시미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서북부 카슈미르나 티벳에서 볼 수 있는 산양의 털로 짠 고급 모직을 말합니다. 양털이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캐시미어는 부드러우면서도 윤기가 흐르고 보온성이 좋아서 겨울철에 많이 애용되는 그런 재질입니다. 연간 500kg 정도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캐시미어가 비싸군요. 그렇지만은 김용민닷컴의 100% 캐시미어 프레조 상품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는 최민희 의원님이 좀 의원님이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예. 알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음.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고 보온성이 좋다는데 네. 무엇보다 이 캐시미어 제품의 특징 가볍다는 거예요. 아 맞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네. 이 모지 코트가 사실은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얇아도 따뜻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새 부티나죠. 아 있어 보이죠. 있어 보여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한 달, 두 살 먹으니까 이 재질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이런 재질이 안 안 보이죠. 보였거든요. 얼굴이 네. 보이니까. 예, 예. 저 얼굴부터 보니까. 네. 예, 예, 짠. 맞습니다. 와. 와, 진짜네. 이거 진짜야. 진짜 보세요. 스카프가. 윤기가 흐릅니다. 자르르. 야, 오, 진짜 이거 좋습니다. 고급스럽네요, 진짜. 제 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캐시미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로. 아, 네. 최민희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얘기 다 했네. 네. 진짜 부드럽네요. 예,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만져보세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네. 진짜 기분 이런 게 좋아지는 캐시미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캐시미어를 몇 번 봤는데 쓰기도 했는데 둘러봐 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고 모델이 좋으시니까 주름 색깔도 네.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약간의 파스텔 톤에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오, 진짜 의원님 너무 멋진데요? 갑자기 있어 보이죠? 갑자기 신라 호텔인 줄 원래 알았어요. 귀부인이셨는데 총귀부인 막 좋습니다. 모양. 아니 갑자기 지금 다시 등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원님들 보통 이러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카프 하나 배 하시잖아요. 가릴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 스카프를 좀 사셔가지고 머리를 두르시면 좋겠네요. 이제 겨울이 다 왔는데. 좋습니다. 예. 저 갑자기 이거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렇죠. 느낌? 요즘 국정감사장에 그렇게 밤송이가 많이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국민들의 어떤 실천. 정말 좋습니다. 뒤에서 이거 한번 보좌관님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네, 그렇죠. 진짜 부드럽고 그건 뭔지 그것도 한번 열어봐.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예. 와, 진짜 너무 부드럽네요. 한때 그 삭발한 사람 이것도- TV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거는 것도 있었는데 머플러입니다. 아, 예전에 옛날 그랬죠. 옛날 예, 옛날에 그랬죠. 예. 요새는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그거 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 스카프랑 머플러랑 다른 거예요? 이거 장영진 기자님 다르죠. 드리는 건 다르네요. 아니고 방송할 때 이거 살짝 하고 하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만져보니까 되게 진짜 기분 되게 좋다. 이것도 정말. 야, 일단 이 색깔 제품이 색상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러네요. 네, 고급지고 너무 이게 우아해. 이렇게 우아할 수가. 저도 배는 가려질까요? 이거 남녀 공용 같아요. 이거는 남녀 같이 할 수 있는 이거 건데 이거 한번 코트에다 해보세요. 딱 머플러. 네, 멋있겠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신사. 하고 가세요. 그거 하고. 오 부티. 어딜 가요? 그냥 집에 가요? 아니, 이러고 이거 이제 하고 방송하시고. 하라고. 이거 하고. 방송 끝나면 여기 놓고 하세요 두 분. 네. 예. 아우 진짜 좋습니다. 예. 아이, 좋아요. 아, 제가 사실 이렇게 목이 조금 네, 그래서 기관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요게 감으세요. 왜 턱받이를 하고 다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기관지 보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저도 하는데 아침에 그 아주 검찰청 대변인이었나? 그 겨울에 꼭 이거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 김 머플러를 이렇게 안에다 꼭 넣어서 입고 매일 이규철. 이규철 예, 두꺼운 네, 목, 네, 두꺼운 목. 두꺼운 패션이 예, 엄청 화제가 그랬었죠. 됐었죠, 그분. 예, 예. 그분도 약간 좀 편도선이 약할 듯하죠. 저도 그럼 그렇게 하고 방송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시죠. 이렇게 예. 멋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이렇게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옷을 잘 입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전적으로 이제 사모님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아침에 딱 그냥 벗어놓고 저녁에 가서 벗어놓으면은 아침에 입으라고 딱딱딱딱 순서대로 맞춰놓으면 그 사모님이 표창원 의원도 본인 실력 아니라고 아, 사모님이 다 해주시는 대로 있구나. 저희 아내도 해줘요.
소금만 해주시긴 해주시네요. 소금만 챙겨주고 있어요. 소금만. 그거 그또 이런 좋은데요? 또 보여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옷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제 빤스 티셔츠. 예. 빤스랑 연관이 많네요, 김용민. 그렇습니다. 형님은? 그분과 예. 저는 전생에 이제 부부가 아니었겠는가. 서로 빤스를 챙겨주는. 그분을 이제 그런 목사다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예. 왜냐하면 그 소송 들어갔는데 아니 제가 소송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이겼다고. 아니 그렇죠. 아니 빤스 목사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 저기 빤스 목사가 빤스를 얘기했고 그리고 저기 주진우 기자가 그 이름 붙여줬거든요. 빤스 목사라고. 네. 근데 주진우 기자 얘기는 빤스 목사를 만났대. 네. 근데 빤스 목사라는 표현 때문에 자기가 뭐 인지도가 뭐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했다고 그런 얘기 이제 들었어요. 한 적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냥 불쾌하지 않았는데 뭐 그냥 여기저기서 빤스 목사라고 하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나가서 얘기했지 경찰에 가서 아니 본인이 빤스 얘기를 해가지고 빤스 목사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뭐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그 부흥의 현장에서 네. 뉴스엔조이 기자가 이제 잠입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그 신도가 정말 네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여집사 같으면 빤스를 벗어라 하고 벗으면 네 사람이고 네. 남자 집사는 인감도장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오면 네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그 부흥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네, 나왔고 네, 그것에 대해서 소송이 벌어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빤스 목사라고 소문이 났죠. 네. 근데 녹취가 없어서 뭐 하여튼 그 뒤로 여러 가지 뭐 감론을 박이 좀 오고 갔던 걸로 그렇게 네. 아니 프레조 이거 그 100% 캐시미어라고 그러잖아요. 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너무 뜨겁죠. 네, 너무 뜨거워갖고 뜨거워가지고. 뒷목에서 열이 너무 올라서 지금 막 이마가 땀이 찼고 뒤에서 땀이 잘 땀이 어울리시죠. 고물고물 날 정도라네. 이제 벗으세요. 네, 번능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 이상으로 완전히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기분으로 지금. 얼굴이 되게- 빨개져서 근데 되게 왜 기분이 그러고 좋은데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포근하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예. 이렇게. 돈 벌어서 샀으면 좋겠는데 돈을 못 벌어갖고. 여튼 저 가격을 얘기 안 했다. 아, 세상에 얼마예요? 프레조 100% 예, 예. 캐시미어 가격을 얘기 안 했어요. 자, 100% 캐시미어 스카프 스카프 저거 10만 9천 원. 인터넷 최저가는 13만 9천 원. 원래 13만 9천 인터넷 원. 최저가보다도 3만 원이 더 싸요. 자, 100% 캐시미어 클래식 머플러 6만 9천 원. 이게요? 이거 아닌 것 네. 같은데? 이거? 이거는 혹시 시그니처 머플러 머플러 아니에요? 아닐까요?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캐시미어 숄. 캐시미어 숄 저거 같아요. 너무 싼데, 이거. 13만 9천.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100% 캐시미어 시그니처 머플러 아니, 12만 9천 원. 도저히 이거는 6만 인터넷 원일 수 없어요. 최저가는 14만 9천 원. 자, 그리고 100% 캐시미어 숄 이거 13만 9천 원. 인터넷 최저가는 16,900원. 그러니까 최저가 16만 9천 원. 16만 9천 원. 16,900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다 사지 양반아. 어떻게 하는 거야? 최저가보다 더 비싸게 팔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최저가는 16만 9천 원. 100% 캐시미어 숄 김용민닷컴에서 파는 거는 13만 9천 원. 2만 원에서 3만 원 쌉니다. 싸네요. 진짜 싸다, 이거. 자,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세요. 프레조 100% 캐시미어 머플러 앤 스카프. 오늘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권이 제일 그 검찰에 대해서 뭐 공정했냐? 그러니까 MB 때 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잘 들여다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예, 그 쿨했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가 그 광우병 촛불로 타격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해서 완전히 이념으로 돌아버리죠. 예, 그 이후로 거의 박근혜 정부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처럼 그런 김기춘이 있어서 우병우를 데려다 검찰을 장악했냐.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의 저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분 MB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BBK 때 그때 수사에 참여했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는 MB 때는 검찰이 힘이 셌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를 언급 안 한 건 박근혜 때 가장 검찰 조직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기춘 비서실장 사실 검찰 조직의 신화, 그죠? 그다음에 우병우 검찰 조직의 신화. 그 계보가 쫙 검찰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쿨했다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맥락이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박근혜 이명박 라인이 아니고 사실 국정농단 세력이 온전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 자체가 박근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판단을 확실히 안 하면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소름이 쫙 돋았던 그치. 게 몇 가지 사건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팍팍 지나가는 네. 거예요. 첫 번째 이제 PD 수첩, 광우병 편. 네. 그러면 그때 그게 그거였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생각도 있고요. 한명숙 총리 그렇게 억울하게 붙잡혀 가신 거 그러니까요. 보면서 아, 그러면 그게 다 이거였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그런 시절에 재연을 바라고 싶다. 내가 그런 걸 꿈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찌를 수 있으면 좋아 이런 건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잠깐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그 박근혜 시절에 범 검찰의 힘은 셌는데 막상 검찰의 힘, 이제 작은 좁은 의미에서 검찰의 힘은 오히려 약했다는 검찰 생각.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청와대 지시를 거의 받는. 말 그대로 칭칭시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딱 발표되자마자 검찰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라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어떤 분이 딱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 안 봐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분이 사실상 거의 마치 빨간펜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검찰할 때 다 코치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김영한 비망록 네. 수첩에 아주 그냥 깨알같이 지시를 그 하잖아. 양반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좀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해도 그걸 깨알같이 적어서 이행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쪽은 좀. 그런데 하여튼 일사불란한 소위 상명하복이 김기춘부터 쫙 내려왔던 거죠. 법무부를 거쳐서 검찰까지. 그 자기 위에 여담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필기를 해서 그걸 이행한다는 건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보고 예. 그 검찰이 그렇게 받아 적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그 받아 적는 거를 되게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좋아하나 보다. 받아 적는 모습. 그래서 예. 그 언론 브리핑을 없앨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검사 얘기가 그 모습. 예, 이런 뭐 말씀을 제가 그동안 잘 모르시겠지만 왜냐면 이렇게 그 매주 수요일 좀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매주 수요일 이제 중앙지검 3차장 티타임 시간이 있어요. 그날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이 좀 있어요. 근데 원래 티타임은 차 마시면서 이렇게 방담을 나누는 건데 원래는 이제 언론사가 한 20개 정도일 때까지는 해도 가능했어요. 이렇게 쭉 앉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진짜로 차를 줬어요. 이렇게 네. 김수남 총장이 3차장 할 때는 차를 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게 안 돼요. 브리핑실에 앉아 있어서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 고참인 기자들은 앉아가 이렇게 발장 끼고 앉아가지고 막 질문하고 뒤쪽에 조금 이런 기자들은 타타타타타 소리가 나요. 한마디를 딱 시작하는 순간 검사가 그러니까 3차장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라고 하면은 타타타타타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이렇게. 그런 또 문화가 또 있네요.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그래서 이번 검찰 개혁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사건 배당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당거래라는 영화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잘 거기서 봤죠. 보면 그 주인공인 유승범의 장인어른이 검찰 고위 관계자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람한테 좋은 사건을 주려고 그 유괴 사건을 야 너희 하고 딱 이렇게 던져주니까 옆에 있는 검사들이 맞아요. 막 욕을 하면서 다 뛰쳐나오고 이제 고맙습니다고 싫다. 가는 게 예. 그러니까 인사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거를 누구한테 줄지의 권한을 상사 갖고 있으니까 상명하복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사건 배당을 아주 예. 좋은 쪽으로 근데 해주는군요. 이걸 이번에 뺏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안 되면 내가 누구 아는데 걔한테 사건 배당하게 해갖고 잘 처리해 줄게라는 전화 전관 예우가 안 되게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디테일하게 보면 상당 부분 검찰의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국 장관이 마치고 나와서 몇몇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2년 동안 그러니까 학자 시절 때도 그렇고 2년 동안 민정을 하면서 법이 아닌데 개혁할 수 있는 내용들 정리했던 것을 요 35일에 싹
다 풀고 나왔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검찰에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서로 갑론을박할 것들을 후다닥 다 써내고 검찰이 반발을 틈도 없이 다음 거 내고 사표 딱 내버려서 여기서 봉인이 되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아 그럼 이제부터 토론을 해봅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이어서 누가 등장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법무부 차관뿐만 아니라 담당 국장까지 원래 국장이 대통령한테 배석 못 하거든요. 앉혀놓고 장관을 당장 뽑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던져놓고 저한테 직보하세요. 당시에 장관처럼 하세요 한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맡아서 차관 데리고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고요. 우리나라 그래요. 진짜 검찰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개혁의 이건. 검찰 개혁 그렇죠. 최고 전문가가 조국 장관이 봉인 쳐놓고 나간 개혁안들을 싹 다 이번 10월 안에 털어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큰 한 걸음을 딛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셔야 그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살을 내주고 뼈를 가져온다. 그 말 맞나? 그렇게 가는 한쪽 팔을 건데 내주고 목숨을 지킨다 그겁니까? 아니 다른 그렇고 의미입니까? 맞아요. 뼈를 네. 가져온다. 그거 네. 무슨 말이냐면 검찰 개혁의 핵심을 다 챙기겠다는 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국회에서 지금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그 지금 말한 정관예우와 관련하여서 법안이 또 통과돼야 돼요. 뭐가 통과돼야 되냐면 검찰에서 나가고 나면 3년 동안 변호사 못하게 해야 돼. 그 3년이 정관예우가 가장 그 심할 때거든요. 판사도 3년을 마찬가지야. 3년 유효기간이 못하게 해야 돼. 3년. 그래도 예전에 3년, 왜냐면 검사하시다 나오신 분들 중에 돈 많이 버신 분들 중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분이 17개월 동안 18억 버셨던 네, 그분이 그분이시죠. 지금 계시죠. 금관 검사님이 지금 이게- 예. 황밤톨 선생이라고요. 예. 그다음 안대희 선생님도 꽤 그렇죠. 예, 그분도 그분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예. 돈을 버신 걸로. 그러니까 많이 보는구나. 이게 다른 영역은 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3년 동안 못 간다 뭐 이런 그렇죠.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판검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돼. 빨리 입법 발의해야 돼요. 네, 저기 기자님, 이번에 조국 장관이 35일 동안 만든 국회 입법이 아니어도 대통령령을 고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 이게 앞으로 검찰에게 어떤 그 여파를 미치고 사실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러니까 사실 그 특수부를 줄이는 부분하고 아까 그 배당 문제나 저 배당이 아직도 그래 수동으로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수동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 영화에는 등장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영화가 저래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게 지금도 수동으로 자기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이탄희 판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검사들이 그렇게 사건을 배당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법원은 컴퓨터래. 그렇죠. 법원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엄청난 거였구나. 이게 진짜 이게 누구한테 사건을 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부산 출신에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뭐 어떻게 향맥이 이렇고 이분이 뭐 어떻게 어떻다고 하면은 이분하고 가까울 만한 사람 한 명을 변호사를 세운 다음에 네. 그 사람한테 사건을 맡기고 이분하고는 사건을 주면은 그냥 이 두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당 그다음에 이제 오늘 윤석열 총장이 답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 차관과 함께 감찰국장을 불렀어요. 아 감찰국장이. 그래서 지금 그 대검 그 검찰개혁위원회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의 실질화예요. 근데 그 표현이 실질화야, 실질화. 실질화. 예, 왜 그동안은 유명무실했다. 예,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비리 검사에 대한 보고가 와요. 그럼 1차로 대검에서 대검 감찰국에서 네. 이 사건을 이제 이걸 수사해요. 조사해.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법무부가 가져와서 2차 감사를 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차 거치는 동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만 유명무실화됐다. 그래서 실질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찰국장을 조국 장관 안에 보면 검사 아닌 사람이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다 검사들이 검사가 하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1차 감찰권 내놓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의형이 있는 게 그건 내놔야 돼요. 아니, 무조건 그러니까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 뭔데 의향을 얘기를 해. 그렇죠. 표현이 진짜 거슬리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얘기한 건 이제
대세가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기 보는- 때문에 그렇죠. 빨리 이건 법무부가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차 감찰권을. 검찰이 이렇게 권력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면 황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육사가 옛날에 권력을 잡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삐삐도 없던 시절인데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죠. 하나회를 한 방에 없애서 교체했죠, 예.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걸 없애기 전까지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걸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못했던 건데 그냥 없애니까 저항을 못하고 없어졌거든요. 이게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검사들도 지금 저렇게 위세등등하죠. 저 제도를 고치고 나면 또 바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특수부가 검사가 없으면 특수부 수사를 어떻게 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검사가 뭐 딴 겁니까? 행정부 수사관인데 필요하면 경찰서로 이직시키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검사 중에서 일부 그렇게 수사 잘할 사람들은 그럼 니네 경찰 가서 해서 부서를 옮겨주면 됩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얼마 전까지는 그 수산부가 또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럼 그 공무원들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검찰이 뭐가 대단히 독립적인 기관은 사법부인 판사고요. 이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답게 우리가 다뤄주면 된다. 이건 우리가 먼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맞아요. 검찰은 무슨 굉장히 독립을 시켜야 될 거 어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권분립 국가니까 행정부는 행정부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사법부인 판사에 대해서만 법관에 대해서만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자꾸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예, 그 말이 저는 이거부터 깨버려야 되는 이게 이제 거예요. 법원하고 그 대등해지려고 준사법기관 그렇죠.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부에 행정부. 행정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유사사법기관으로 앞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유사. 그러니까 그냥 행정수사관이에요. 행정수사관. 그렇지.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 자꾸 요 준사법부라고 얘기하면서 그 검찰 독립을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 그럼 독립을 경찰도 독립시켜야죠. 그러니까 검찰 독립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길은 딱 하나예요. 검사장 직선제 주장해야 바로 되는 건데 그겁니다. 예. 정말 이상한 게 검사장 직선제는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권력은 국민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시킨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뭐 직선제나 선출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어떻게 보면 맥락상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또 장기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검찰 독립을 얘기하려면 검사장 직선제, 하다못해 검찰총장 직선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총장까지 와. 아, 그 검찰총장 직선제를 주장을 잘 안 해온 이유는 네. 검찰총장은 사실은 전국 검사장을 이렇게 통합해내고 리더잖아요. 이 사람 하나를 다시 뽑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있어서 검사장을 쫙 뽑고 총장은 그 중에 뭐 호선을 하든지 뭐 이런 이제 식으로 검찰위원회처럼. 그렇죠. 그래야 힘이 빠진다는 뜻이죠.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런 몇 가지 검찰에 대한 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해둘 건 행정부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의 외청으로 존재하는 외청의 장이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되고 이 착시들을 빨리 걷어줘야 돼요. 저 기자님, 장 기자님, 그 지금 검찰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조국 장관이 이렇게 사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35일 동안 조국 장관이 했던 검찰 개혁, 또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지금 국회에 패스트 트랙에 올랐는데 10월 말에 처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11월 그렇죠. 말쯤 가서 아마 합의 처리를 시도할 것 같은데, 이런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검찰 내부는 어떤 일단 의미가 있습니까? 조국 장관 사퇴 직후의 검찰 반응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 그 검사들은 우리가 오래 당하겠다. 그렇지.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개혁에는 우리가 동의하고 동참하려고 했었는데 아쉽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건 개소리죠.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때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것은 그 얘기를 듣고 고스란히 기사를 쓰는 어떤 기자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누가 떠올랐느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신 직후에 네. 그 이인규 중수부장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이 중수부장 얘기를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기사 썼던 사람이 있어요.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검찰에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저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팍 떠오르더라고요. 원래는 구속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다 그랬죠. 그 서울구치소인가 뭐 저기 의왕교도소인가 거기다가 뭐 준비를 시키기도 준비를 다 하고. 해놓은 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 들어갔다. 조국을 물리쳤는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니까 표정 관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속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속으로 너무 좋은데 이제 너무 티는 안 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 참. 두 번째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신다면 입법부가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뭐 무슨 그렇죠.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예. 한 칸만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공수처는 위헌이라는 말을 그렇게 끊임없이 기자들한테. 그럴 줄 알았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면서 뭐를 끌어들이냐면은 이제 국정원 얘기를 잠깐만요 끌어들어와요. 국정원이 이제 국무총리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조직이 돼 있는데 이게 행정각부는 국무총리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논리를 펴요. 근데 언뜻 맞는 것도 같은데 제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조직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이거 위헌이다. 예.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으면 그게 꽤 그럴듯해요. 사실은 이렇게 뭐 이게 안 그럴 듯해요. 국정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렇죠. 예. 국정원만 나오면 당연히 맞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이게 원래 헌법 전공을 했기 해서 저 사람 얘기가 되게 조금 이상한데라고 해서 하다못해 책을라도 뒤져보는데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럴듯해. 맞아 이런다고요. 그게 고스란히 그대로 검찰의 시각이 기사화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현재 검찰의 분위기인데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한편으로는 개혁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특수부가 남았긴 남았지 않냐. 다 없애져. 그리고 특수부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그대로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유사 특수부라는 게 있어요. 유사 특수부. 금융조사부 같은 거. 맞습니다. 원래는 그거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특수부였어요. 네. 특수부의 한 종류였어요. 근데 그게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가지고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으로 바뀌었거든요. 여의도 증권가가 남부지검 관할 예.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안 없앱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는 전담수사팀일 뿐이지 특수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겨둔대요. 그 비슷한 게 방위산업수사부. 그다음에 첨단범죄수사부. 그렇지. 이게 첨수부가 이제 하나는 동부에 가 있고 두 개는 수원에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1, 2, 3, 4, 4개가 있는데 네. 4부는 이제 그 범죄 수익 환수라든지 그 공판 걸 좀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특별 공판부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특수부 하나 그대로 남죠, 사실은. 네. 1, 2, 3 중에 하나 정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7개 있던 거를 3개로 줄이고 역할은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개가 더 강화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줄이는 것 중에 2개가 빠졌어요. 아까 말한 동부지검, 3군데가 빠졌어요. 동부지검, 수원지검, 서울 남부지검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아까 말하는 유사특수부가 남아있는데. 네. 야, 그건 저는 몰랐어요. 유사 특수부라는 거. 그게 이런 거지. 방송국이 3개가 있는데 하나로 만들어. 예. 근데 그 3개 방송국의 직원들이 한 방송국에 다 직원이야.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 도대체. 그럼 이제 그것이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그 국회의원들은 모를까 다 알아. 그러니까 아쉬운 예, 텐데 왜. 법무부는 또 다 알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제범죄 수사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소위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 아니고 대체할 만한 인력을 양성할 구조가 있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 김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럼 그걸 그냥 경찰에 그 검사들을 경찰 조직으로 이첩해. 그래서 검찰 조직에 검사도 있게 하면 되지 않나. 네. 경찰 조직에. 그게 안 되는 칸막이라는 거지.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논리예요, 지금. 방어 논리. 네. 지금 그러니까 장 기자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검찰은 조국 장관 사퇴해서 기분이 째지는데 공수처는 정말 길을 쓰고 막고 있다. 예, 집중하고 있죠. 그럼 난 그렇다면은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공수처가 길을 쓰고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 그렇지. 왜냐, 아니, 국민. 자유한국당이랑 붙어도 바른미래당을 협박해서 끌어내기 전에는 검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처음부터
공수처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걸 제끼고 하려고 패스트 트랙을 하는 거라서 자유한국당하고 검찰이 이렇게 붙든 저렇게 붙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도록 남은 당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으로 가게 되는 아마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공수처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막지 않겠다. 다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무력화하는 방법들에 그렇죠. 대해서 다양하게 어떻게 무력화할 수 아니 있을까요? 무력화와 그러니까 무력화의 방법 중에 하나 그다음에 무력화와 사실은 제2의 검찰 네, 만드는 검찰로 거죠. 왜냐면 제2의 어차피 검찰을 만든다. 어차피 거기도 검사가 큰 집, 작은 집 만들게 예, 그래서 만들어요. 큰 집 작은 집. 아, 공수처를 장악한다? 네. 그거는 충분히 예측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지. 시나리오죠. 그래서 아, 공수처장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야당은 공수처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대통령과 정부와 먼 쪽으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장기적으로 되면 공수처가 좀 진행되면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공무원 중에 직렬이 있어요, 직렬.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충원하는 시스템에 공수처 검사를 충원하는 그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직렬을 만들면 이거는 해결할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장악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또 옛날 얘기 자꾸 하는데 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한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김영삼 대통령 때 야 내 거 깔 테니까 니들도 까 이러면서 갑자기 깐 거예요. 그 창졸지간에 가서 그때 그만두고 못 받고 나간 사람도 많거든요. 많았어요. 근데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공직자에게 도덕성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들어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진경준 검사가 뭐 그 자기 친구로부터 주식을 헐값에 사서 결국은 통장에 120억이 들어있다가 나중에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치인 같으면 다른 할 사람이었어요. 수가 없는 일이야. 맞아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 불안해서 검사니까 가능했더니 예, 그거 아니에요. 같아요.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굽니까? 기자예요. 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경준 검사랑 같이 할 뻔했어요. 그 주식을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금조 2부장인가 하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방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는 부장방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차 한 잔 주세요 해도 됐고 가서 저 담배 피러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같이 담배 피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그 금조부니까 저는 이제 말하기 좋으라고 이제 말 꺼내기 좋으려고 주식 얘기 막 했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주식 관심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딱 한 얘기가 넥슨이라고 알아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그랬더니 아 카트라이더 이러더라고요. 아 카트라이더는 알죠. 그 회사면 좋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들어올래?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가야죠. 그럼 같이 할 수 있으면 가야죠. 그랬더니 얼마나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2, 3천만 원 했더니 그거를 누구 코에 붙이냐? 그래. 그 사람 표현이 누구 코에 붙이냐 그래요. 근데 그때 합천만 원은 지금 한 50억은 됐을 그러니까 텐데. 뭐랄까 업당기는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배팅을 너무 작게 그 내가 했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돈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괜찮아 빌려주는 돈 내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빌려준 데가 있다고요? 아니 그렇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반짝거리는 거 봐요. 그래서 10년 뒤에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아니 2, 3천만 들어갔어도 난리 났었겠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인생 망한 내가 거야.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근데 그리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제 다시 얘기인데 검사들은 자기 통장이 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고 나발이고 지금 필요한 건 검사들이 내 통장도 까일 수 있구나라는 그렇지. 공포만 주면 돼요. 그렇지. 아니 예. 무슨 검찰 개혁 대단한 게 아니고요. 맞아. 그냥 내가 공무원으로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불어 넣어줘도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 하냐면 그러면 공수처가 생겨서 제2의 검찰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게요 아무리 이제 검찰이 우리가 공수처도 뒤로 장악한다고 생각해도 조직이 다르면 또 조직 논리로 갈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뭘 볼 수 있냐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계가 그 비슷해요. 처음에 헌법재판소 만들 때 다들 작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대법원의 작은 집, 제2의 대법원.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주요 보직을 받는 사람들은 다 대법원에서 이제 주요 판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구분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대법관들 중에서 또 대법관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나오시지만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 하셨던 분들이 헌법재판관이 되실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똑같이 공수처도 비슷한 그렇게 가죠. 단계를 밟아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권력은 이게 다 분산이 되고 아, 삼권 아니 분립이 우리가 문제를 아니 하고. 시민들이 밥 예, 이런 살기도 모습이.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거다 알아야 돼. 그냥 서로 견제하게. 예, 서로 싸움해놓게 해놓고 싸움하는 거 지켜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소위 권력구조 연구한 석학이 계세요. 네. 아직 나이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앉아가지고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할 줄 알았어. 이분이 상권 분립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 업무에도 바쁘고 그다음에 순하고 착해서 나쁜 자들을 감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학자는 올라갈수록 나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출세한 자들은 대개 다 출세욕이 아, 예. 강하고 예,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감시하기 어려우니 출세한 자들끼리 감시하게 분리해 놓은 게 상권 분립이다. 그래서 나쁜 놈들끼리 싸워라.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도둑놈이 도둑놈을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그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추천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선호하는 분이 누구냐니까 네티즌들 중에서는 뭐 더 진보적인 이런 네티즌들 중에서는 최강욱 그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인가요? 네, 네, 네. 그분 얘기가 일단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능성이 있어요? 뭐 대통령 임명하시면 가는데 아니,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요? 왜 없다고 보냐?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안티 논리가 자유한국당이나 나올 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뭔지 우리 다 까먹은 거야. 주식 사기단이 나오면서 머리가 우리가 확 비어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간다로 시작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청와대 비서관이 민정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 똑같은 논란의 재현이 시작이 되고 이걸 너무나 잘 알아. 최강욱 변호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캐치해서 검찰 알아야 바꾼다를 만든 게 저였죠. 그렇습니다. 손혜원 TV. 저도 요즘 다시 봤는데 얼마 전에 정말 재밌고 손혜원 TV 4편인가? 아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예언을 얘기가 했어요. 문모랑 조국 새끼랑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해서 예. 법무부 장관 한둘 정도 낙마시키고 나면 다 우리말 듣지 안 들을 거 같냐. 한번 해보자. 그것도 정확하게 2달. 예, 2달 그렇죠. 흔들면은 네. 우리 말 듣지 않겠느냐. 다 떨어져 나간다. 예. 야, 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근데 그 최강욱 그 변호사 같은 분이 아니면은 솔직히 그 자리에 오겠다고 하실 분도 사실 없다는 저희 게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일 궁금해요. 거기 아예 한 자리를 이런 말 하면 안 돼. 네.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예. 좀-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과 그러니까요. 신념과 네. 소신을 실천한 사람이 실천할 사람 중에 조국 장관내가 털리는 걸 보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긴 게 문제인 거지. 사람은 있다고. 그러네요. 저 같은 소윤배는 못할 것 같아서.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차라리 그러면은 검찰 출신인데 조금 진보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 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몇 분 또 거론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검사 출신인데 제가 이분은 제가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일화가 있어요. 예. 이분이 이제 아들이 예. 이분이 이제 지방 근무를 다니면 온 가족이 같이 다녔대요. 근데 네. 따님은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전국 수석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드님은 좀 학교에 조금 적응이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그랬던 아이고 거예요. 이런. 예. 근데 그 두들겨 맞았는데 한 번도 학교를 찾아가 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나는 학부모로 가지만 거기 있는 분들은 날 학부모로 보겠냐. 그래서 내가 참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하는 분이 그냥 그런 분 한 분 계신 것 같고. 대단한 거군요. 예. 사실 검사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검사니까 대단해 보이는 겁니까? 근데 그렇죠. 그건 아니, 근데 검사는, 아니, 그게 대단한 것이 사람은 누구나요, 권력을 가지면 쓰고 싶어요. 그렇지. 과시하고 근데 싶어. 그렇긴 그 과시하는 방법으로 예. 성추행을 하는 인간들도 있어 진짜. 자기가 그 권력이 있는 사람 중에 그렇지. 그게 일종의 권력, 또 남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행위, 예. 내 밑에 깔아뭉개는 내 밑에서 이렇게 어떤 전리품처럼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 재벌들이 갑질하는 것도 바로 그런 욕망의 발현이에요. 그 다음에 김지영 대법관도 거론. 지금 거론이 되는데 저는 근데 그분을 그거 차마 좀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얘기를 못 하겠죠. 예.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예. 대법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그 반대의 경우는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제가 만난 그 김지영 대법관은 상당히 정말 인품 훌륭하신 분이시고 소탈하신 분이신데 아니 그런 분이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또 개혁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그래? 그리고 나름 강단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 그런데 너무 죄송하죠. 그분은 국무총리쯤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그래서 과연 오신다고 하실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니 박주민 의원님 얘기는 없습니까? 아니, 거기 출마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총선하십니까? 예. 국회의원들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에 총선 때 안 뛰고 법무부 장관 하겠다 이 선택은 좀 거의 안 할 거라고 거의 안 봐요.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노리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예. 우리 해철이 형은 어떻습니까? 전해철. 거기도 100%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거 박지원 형은 왜 자꾸 펌프질을 해요? 글쎄요, 그분이 펌프질해서 안 된 것 아니었던 게 되는 경우는 가끔씩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위치가 아닌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옛날에는 제법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분이 펌프질하면 시작이 그 되더라고요. 옛날은 그 옛날 그러니까 저기 언제요?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인데 지금 민주당 언제쯤? 예. 새천민주당.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오래된 일은 아닌데 하여튼 좀 그분이 펌프질을 많이 하시는데 제법 전 정치인 중엔 추미애 의원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고 그 선수가 많이 돼서 본인은 정치를 더 하고 싶어 할 텐데 또 일각에서는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이 또 한 획을 긋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심사숙고하실 거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미 발표된 검찰 개혁안을 다 보고 받을 때까지는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를 받지 않으시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이 얘기하는 사람 중에 임은정 검사 가능성 없습니다. 아유 그거는 제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래? 글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임은정 검사가 일단 그런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분은 좀 더 자기가 검사로서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검찰 조직 안에서 그 계속해서 외롭지만 왕따 당하고 있지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케이스의 인물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아니 뭐 저기 또 윤석열 총장 엿먹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정말 이게 그냥 웃기다 단 얘기예요. 김용민 말을 정색을 웃었어. 됐어. 그다음에 학자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그 선호도가 높은 게 의외로 학자더라고요. 학자들. 근데 저는 사실 학자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상기 네. 법무부 장관도 사실 이제 학자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말씀. 근데 옆에서 이렇게 잠깐 보면 최민희 의원님은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약간 느낌. 없는데요? 없으세요? 저는 오직 네. 대통령께서 잘 선택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고 늘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대통령께서 변호사시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맥이 많이 있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할 때까지 법무부 장관 겸임하는 게 대통령 겸임. 저 법적으로는 안 돼서 아니 이게 겸임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는 없지. 그러나 지금 그런 셈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을 그대로 그렇죠. 유지하는 그런 거잖아요.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검찰도 저기 함부로 못할 것 같고 아니 사실 국민들이 좀 한 방 먹였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마음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아마 또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찌라시 담당 검사가 있어요. 찌라시 담당 검사. 찌라시 담당 검사 저기 이제 놀랄만 좀 그만하세요. 아니 지금 갑자기 또 저는 아주 찌라시 담당 검사 그게 들어봤어요. 뭐예요? 찌라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찌라시를 찌라시 관리하고 만들기도 하나? 그게 둘 다를 하는 거죠. 만들기도 합니까? 만들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써서 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영화에서처럼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안 쓰더라도 정보 보고는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그 정보 보고가 밖으로 새 나가가지고 그게 찌라시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검찰발은 대부분 다 찌라시를 만드는 검사들이에요. 제가 혁혁한 그 업무 능력을 발휘했던 몇 분을 알고는 있는데 본인도 단 한 번도 자기가 그런 거 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었지만 그 사람 발 또는 그 사람 주변에서 나온 게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비꼬아 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또 다른 지라시가 돌아요.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돌쇠전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검찰 지라시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누구냐면 봉욱, 김호수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둘 다 검찰 출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거는 검찰발이다. 검찰이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뜻이구나라고 했었고. 자, 이름 외우겠습니다. 봉욱, 김오수. 예, 김오수는 현 법무부 차관이고요. 예. 봉욱은 윤석열 총장하고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예, 검찰총장 후보였고요. 대검 차장이었죠. 물론 이분도 사실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 그 소문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봉욱 총장을 더 바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이제 사실 무근입니다. 예, 소문입니다. 예, 예. 사실 무근. 사실 소문. 무근. 네. 그렇게 마무리해줘요. 소문. 하여튼 저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네. 저 당선 전부터도 얘기하신 분이니까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될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사람이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그러니까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 비검사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과 신념과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사람. 그렇게 치면 또 뭐 우리 김윤혜 교수가 인하대 민망에 로스쿨 올라갈 수 있죠. 검찰을 생각한다. 그 책을 같이 문재인 책을, 대통령하고 쓰기도 공조하신. 했고. 그러네. 예, 그분을 예, 예. 염두에 못 그러니까 뒀네. 그렇게 의외로 이제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네. 야, 이게 또 법무부 장관도 해서 인사청문회 하고 임명되는 과정이 또 생각만 해도 저는 지끈하네. 그러니까 조국이 이번에는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그런가요? 근데 이제 예. 이번에는 이제 돈도 좀 없고 돈은 좀 없고. 근데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억지라도 써가지고 아닌데 문제라고 해버리면은 또 문제로 보이거든요. 보도사들 근데 눈에는. 맞아요.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 오늘 근데 그럴 정도의 그 염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 또 우리 특별 게스트인 장영진 기자님,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갈 예, 제가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봤을 때 하다가 많은 수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피의자가 숨지지 않는 한. 이 수사는 막판까지 갈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만약에 파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별건으로 가겠지, 별건. 아니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로? 뭐 별거는 어렵고 이제 내일 첫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일 열리는데 여기서 핵심은 검찰이 아직도 증거를 제출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재판이 열려서 내일 일단 그 모든 언론들이 법정에 취재를 갈 텐데 대망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일 그 재판에서 공소기각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공소기각이 되면 이거 검찰이 똥망신하니까. 그렇죠. 야 갖고 가. 이런 걸 갖고 왔어 이런 거죠. 아니 왜냐면 검찰도 제가 이제 오늘 연합뉴스 보고 엄청 아침 막 이랬거든요. 그 이유가 검찰이 재판 연기 반대 안 해. 이게 제목이야. 이게 연합 기사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이 수사를 더 해야 된다고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기사가 말도 안 되는 기사인 것이 이거 정말 무식한 기사예요.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기사.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법조 기자가 썼다는 건 미치고 발작 뛰겠다니까요. 그래갖고 진짜. 제목이 마치 정경심 교수를 엄청 봐주는 검찰인 것처럼 반대 안 해. 이렇게 쓴 거예요. 내용은 바로 저 얘기예요. 수사할 게 더 있어서 그 이제 재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빼박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왜 이래 도대체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그거 뭐 오래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그러니까 가져와야지. 순서대로 노트북. 착착착 다 있다고 그것만 턱 내면 된다며 그럼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을 그 말은 거꾸로 혐의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으면은 안 말 안 해. 그러면서 뭐 재판 때 보시죠 뭐 이래요. 그때 패를 까겠죠. 예, 그러고 절대로 뭐 표정 변화도 없어. 그냥 재판 때 보시죠 이렇게 그 혹시 얘기를 해요. 한 칼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까지 역대 보기로는 이렇게 여론전 오래 해가지고 한가 갖고 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막판에 갑자기 증거가 와서 툭 튀어나오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그 MB 수사 때처럼 그 증거가 잘 안 나오네, 연결이 잘 안 되네 하고 했을 때 영포 빌딩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가지고 지하 2층에서. 네. 보물이 그냥 막 펑펑펑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지금 어렵다고 봐야죠. 그 검찰이 정경심 교수 노트북 타령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사실 노트북 보면서 안에- 되게 황당했던 게 예. 처음에 연구실 컴퓨터에 있다며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 완전히 사람 죽일 놈 만들어가지고 받아왔잖아요. 두 번째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있다며요. 그래가지고 하드디스크 결국 그 김경록 PB한테서 받아왔잖아요. 아니 그다음 그때 나왔잖아. 총장 직인 파일이 생성됐잖아. 그게 핵심 증거라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아들 컴퓨터까지 뒤졌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난 다음에 이제 그 노트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 아까 말한 그 직인 파일밖에는 없다는 얘기고 예, 예. 그 직인 파일과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경록 PB한테 갖고 와. 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증거를 갖다 바친 건데 그게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못 받아와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런 분은 어쨌거나 이런 걸 보면은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구나. 그게 아니면은 자꾸 뭐 스모킹건이 뭐 발이 달려서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소장이 기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뭐 정상적이라면 공소기각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우리나라 법원이 많이 봐줘요. 그 다음 기일 정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갖고 오세요. 라고 해요. 그런 기일을 많으면 3번까지는 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3번까지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줄 것 같아요. 그래도 윤 총장이 정경심 교수를 왜 두둔하냐고 오늘 박지원 의원한테 막 혼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랬죠. 윤석열은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 저러는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깜짝 놀라서 총장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그렇게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거의 그 양반은 거의 좀 아나무인이 됐어요. 저렇게 뭐 당당하게 하진 않고 약간 그 국감에서 답변 스타일이 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넘어간다. 그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제가 국감 해봤잖아요. 방송위원회 있을 때.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그 부위원장님 카메라 있을 때만 조금 좀 신경 쓰십시오. 카메라만 가면 조용해집니다. 의원들이 조용해진다고. 네, 그러면서 그 조금만 참으십시오 와서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매뉴얼이 있어요. 또 각 네, 부처마다.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은 네. 저자세로. 네. 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께 머리를 조아린다. 이게 그러면 네 기본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고 왜요 하면 한번더 하는 거고. 그렇지.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처음 봤어. 총장이 이렇게 그 거의 훈계하듯이 하는 건 나 처음 봤어요. 그리고 국감 나와서 정현주 사장님이 늘 세게 그냥 그러셨다고. 따박따박 하셔서 엄청 그때는 막 했죠.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내일 그 공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재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하간 우리 사법개혁의 큰 물결 위에 서 있고 잠시 암초를 만났지만은 이 방향에서 역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 또 우리 김성애 소장님 그리고 장윤정 기자님 한마디씩 어떻게 시민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조국 장관이 저렇게 사퇴하고 다들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머리 잘랐어요. 저는 사실 열불이 났어요. 너무 그 허탈해서. 그런데 조국 장관께서 이런 거예요. 검찰 개혁이 아주 어려운 일. 이 검찰 개혁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내 그 가족이 정말 불의의 희생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국 장관 내 재판 과정을 끝까지 같이 케어하면서 응원을 보내주는 건 이건 기본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로
갑자기 그 먹구름이 싹 가시면서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당이구나.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검찰 개혁을 위해서 다시 힘을 보태고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민주당을 응원하고 다른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그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대한정치연대를 응원해서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 네. 분열하지 않는 것, 예, 민주당 흔들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국회로 가야 됩니까? 서초동으로 가야 됩니까? 주말에. 국회로 가야죠. 이제 국회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각 정당이 실력으로 싸워야 될 때가 됐는데 실력으로. 예. 예. 제가 뭐 이 토론 중에는 패스트트랙이 될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울 되고 싶지 거예요. 않다. 뭐 자유한국당 반대하는 거 말고도 그 외 정당들이 딱히 협조해 준다는 보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줘야 될지 모르는 상태고 예를 들면 대한연대는 찬성이다라고 나왔던 박지원 의원 그거 왜 했겠어요? 예? 나는 민주당을 좀 데려가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패스트트랙 통과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박지원 의원한테 한 번 더 시켜줘? 그거를 또 우리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넘을 산맥이 첩첩산중입니다. 이 걸려있는 이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이것에서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를 하려고 하는 이 군소정당들의 그 욕망이 결코 통제가 쉽지 않아서 어디까지 내줘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당 지도부가 견결하게 자기 신념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를 좀 뭘 내준다고 또 저걸 가져다 사퇴시키고 쳐주게 된다라고 해봐야 우리 손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보시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믿으신다면 민주당도 그만큼의 믿음을 갖고 응원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용진 기자님. 서초동에 촛불이 탔을 때 검찰 특히 검사들이 당황한 눈빛을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렇게 서초동까지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 집회를 할 거라고는 다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황한 눈빛을 볼 때 역시 가장 무서운 건 국민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집회가 서초동에서 열릴지 국회에서 열릴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열리겠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황인희 씨도. 저는 오늘 말을 좀 줄였더니 방송이 더 원활하네요. 예. 아주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더욱더 열심히 성찰해서 또 다른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전문 방송인답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또 말수를 줄이는 게 또 나름대로 돌파 전략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피아 지방법원으로 말수 많이 한번 준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 게스트로 오신 장용진 기자님 너무 감사했고요. 자, 정치부심. 정치부심. 제목을 까먹을 수가 있어. 진짜. 사람 이름도 까먹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자, 우리 식구 이름도 까먹어요. 형수님 이름 까먹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 정치부심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